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남상일입니다. 오늘은 수수께끼로 남겨진 백제사의 한 부분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백제 왕실의 비밀을 풀 열쇠,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 다녀봤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곳. 천년 역사의 비밀을 풀 익산 왕궁리 유적지로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백제인의 염원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 삼국시대의 유일한 왕궁 유적이자 백제 왕궁 구조의 전모를 밝힌 곳. 백제의 숨결로 가득한 왕궁리 유적 지금 공개합니다. 백제 역사 고증의 큰 획인 왕궁리 유적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는데요. 예, 지금 이쪽에서 지금 확인된 부엌터의 지금 모습인데요. 부엌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불에 타거나 아니면 숯이 다량으로 지금 집적된 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국시대 부엌터가 최초로 발견됐다네요. 당시에 사용됐던 철제 솥과 톡이 불을 지폈던 흔적과 배수로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발견돼서 당시의 궁궐 생활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유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 중 유일하게 제 모습을 지킨 익산 왕궁리. 백제 왕궁터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이 함락된 뒤 웅진에서 사비로 이동했는데요. 그 뒤 부여와 익산 두 곳에 도읍을 두었다는 설과 백제 30대 왕인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왕은 사실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것처럼 그 출생 과정이 좀 설화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연계해서 본다면 무왕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을 출신으로 해서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익산 지역을 중시하지 않았을까. 용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무왕. 비범한 출신 설화가 필요했던 것은 직계왕이 아니기 때문인데 왕권 강화를 위해 출신지인 익산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혼란에 빠진 백제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익산 천도를 추진했다고 하는구나. 또한 나라의 새로운 시작과 안녕을 위해 제석사를 지었다는데요. 일국의 수도로서 모든 조건을 가진 왕궁리 유적. 여러 줄의 석층을 쌓고 의례와 정무를 위한 건물을 앞부분에, 뒷부분에는 후원을 배치했다는데요. 이러한 공간 구획의 모습과 궁의 전체 비율이 중국의 엄남성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구불구불한 물길과 기암괴석을 배치한 백제의 후원 양식은 일본과의 교류 역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왕궁리 유적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인류의 유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될 탁월한 가치가 있는 공간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데요. 공주부여 익산의 유적은 동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동아시아가 역사 영토 갈등이 지금 치열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했던 긍정적인 역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유산인 만큼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남북으로 좀 길다란 형태의 지금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정전으로 좀 추정하고 있는 건물지의 앞쪽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북 길이는 약 30m, 그리고 동서폭은 5m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랑형 건물지는 일본의 아스카 비조궁과 유사한 배치로 국가 간의 교류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백제와 일본 사이에 궁성 촉조의 어떤 기법이나 형식들이 서로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백제와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장랑형 건물지 옆으로는 삼국시대 부엌터가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철제솥과 항아리, 칼을 가는 데 사용한 숫돌 등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철제솥의 형태인데요. 삼국시대 철제솥의 특징인 아래쪽의 둥근 돌기와 입구 쪽이 직립한 형태인 통일신라시대 철제솥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제 식생활의 최초 단서이자 한국 철제솥의 변천이 담긴 유물. 백제의 실생활을 볼 수 있는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단순하게 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3단의 토강을 파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 바로 옆에 지금 배수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솥이나 항아리 같은 것을 씻어가지고 이 나무판이나 그런 것들을 걸쳐놓고 여기에서 말렸던 곳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개수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 선조들의 생활도 우리와 닮아 보이네요. 이 아궁이에서 지금 불을 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숯들이 지금 다량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형태로 확인되고 있고요. 중요한 그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 돌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위에 아마도 솥이 지금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궁이 속 솥을 받치는 역할을 했던 지지대. 삼국시대 식생활을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안악 사모분 벽화를 잇는 부엌터의 발견과 함께 백제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화장실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보고 있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저희가 판석을 그 드러내 보니까 지금 군데군데에서 지금 나무 기둥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 기둥은 보시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상부에 발판과 관련되는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화장실터 발견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전에 발견된 세 곳의 대형 화장실터에서는 수로를 이용한 수세식 화장실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휴지 역할을 한 축주라는 나무 막대와 토기형 변기, 기생충 알까지 백제의 생활 풍경을 바로 옆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왕궁이라는 공간이 어찌 보면은 그 백제의 그 타임캡슐 같은, 우리에게 훼손되지 않고 1500년, 1400여 년 전에 어떤 백제인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완벽한 공간이 아닐까. 물론 그에 준하는 다른 공간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울, 공주, 부여 모두 우리가 좀 잘 보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왕궁 유적은 다행스럽게도 그 원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세월의 흔적이 묻어도 그 원형만큼은 스스로 지켜온 왕궁리 유적. 역사의 공간이자 삶의 현장이었던 이곳에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길고 긴 여름밤, 야식처럼 좋은 것이 없죠. 오늘은 맛도 최고, 포만감도 최고인 선조들의 전통 야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맛보러 떠나 보시죠. 전통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국의 집.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역사도 맛도 깊이가 남다른 우리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해 이곳 한국의 집에 찾아왔는데요. 전통 요리의 대가 김도섭 조리장님 만나봐야겠죠? 조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리장님, 오늘 배워볼 요리는 뭔가요? 네, 오늘은 늦은 저녁 출출한 배도 채워주고 저 위에 부담도 적은 전통 별식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열량 걱정은 그만. 여름밤을 든든하게 보낼 선조들의 전통 야식.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분탕을 소개합니다. 예, 이게 분탕이라는 요리인데요. 녹두가루를 이용한 그 면 요리 같은 요리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 베트남 쌀국수 같은 요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쌀국수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요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늦은 밥 먹어도 부담 없는 건강식 재료들. 찬물에 핏기를 뺀 쇠고기와 갖은 채소를 넣어 깊고 담백한 맛의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잘 삶아진 쇠고기는 고명용으로 썰고 콜레스테롤 저하를 돕는 도라지와 오이, 미나리를 썰어 전분 옷을 묻힌 뒤 아삭한 식감을 위해 살짝만 데쳐주세요. 두세 번 반복해서 익혀주면 안은 촉촉, 겉은 아삭한 채소 고명 완성. 근데 조리장님, 이거는 말랑말랑한 묵처럼도 생겼는데 갑오징어처럼도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네, 요게 녹두묵인데요. 흔히 요새 지금 청포묵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요새는 대량 생산이 되어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요거 지금 손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청포묵은 굳은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말린 치자는 잘게 부숴 찬물에 하루 정도 담근 뒤 청포묵을 넣어 곱게 물들여줍니다. 얕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대파와 맑은 간장을 넣어 볶고 미리 준비한 육수를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포묵까지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열량은 낮추고 맛은 살린 분탕 완성이요. 네, 이렇게 지금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채 하나 넣고. 국수처럼 즐기는 청포묵. 과연 쇠고기 육수와의 조화는? 이 청포묵의 말랑말랑함과 또 야채의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정말 잘 어울려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트남 쌀국수도 쌀국수인데요. 정말 우리 고유의 전통의 맛이 딱 살아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제 소리 한 소절로 표현을 해볼게요. 만난 분탕아, 아나 분탕아, 어디 갔다 이제 고느냐, 얼씨구 분탕이로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식감은 물론 맛과 영양까지 두루 갖춘 분탕. 올 여름엔 가볍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 이제 다음날 걱정하지 말고 분탕으로 가볍게 즐겨보세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돌아온 덕혜 옹주 유품이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됩니다. 이번 특별 공개는 조선 왕실 복식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당대 최고 수준의 왕실 복식 유물로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관람이 될 것입니다. 궁중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궁중 음식 특강이 경복궁 소주방에서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번 궁중 음식 특강은 시민들에겐 수락관으로 널리 알려진 소주방에서 전통 궁중 음식에 대해 배워보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열리는 시간,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역사의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일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한 장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지도 곳곳에 담겨진 우리 고유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 얼씨구 좋다.